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ETF의 트렌드를 쭉 보면 한동안은 잘 나가는 ETF를 따라 만드는 그런 컨셉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최근 나오는 신상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 좀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SMR ETF에 대해서 신상 예고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신상 이 ETF가 어떤 차이점과 어떤 엣지 포인트를 가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10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라라는 ETF가 있거든요. 원전의 트렌드를 한눈에 보기 좋은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보합권이었고요.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가 눈에 띕니다. 이때 이제 빅테크들이 AI와 클라우딩 컴퓨터를 한다고 하면서 한번 수요가 증가한 때가 있었고요. 이 증가한 때가 바로 이 원전 트렌드가 점차 소형화되고 작아지고 빠르게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SMR입니다. 소형 모듈이거든요. 필요한 만큼 모듈을 붙여서 그동안 원전이라고 하면은 화력 발전보다 분명히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친환경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고가 나버리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받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SMR의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핵 연료에 이제 UEC랑 카메코라는 종목들 뒤에 설명드릴게요. 설계 제작 연구 요 삼총사가 오클로와 SMR입니다. 그리고 이 GE 번호바 종목이 빠졌거든요. 얘는 가스 터빈 돌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천연가스 같은 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제 원전 운영인데 시즈랑 비스라 에너지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빠진 건데 여기에서 바로 장비로 넘어가는데 이 포인트가 아주 엣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 고체 산화물로 이온 막을 통과시켜서 바로 열을 만들어내는 이 블룸 에너지도 핵심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이 에너지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대표적으로 오클로는 1000% 올랐다가 지금 좀 주가가 빠진 모습이고요. 워낙 트렌드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바고, 브로드컴이랑 마벨 같은 종목들이 이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주인공인 SMR이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용량 이 캐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년도고요. 최근에 이게 지어지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거나 하고요. 지어진 건 요만큼이고 그다음에 건설 중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인 게 엄청 많은 거죠. 이런 거를 만들 계획이다라는 거거든요. 전통 에너지가 석유랑 천연가스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전쟁하고 이럴 때 석유 올라가고 그다음에 석유 가격 올라가니까 CPI 물가지수 올라가고 미국은 이게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물가가 너무 높은 것들이 좀 불만이었고 재생에너지 쪽 보려니까 태양과 풍력은 아무래도 조금 뭐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은 물만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열을 발생시키면 되니까 이 24/7에서 물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라는 건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SMR은 여기 안에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좀 플랜이 필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고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자, 진짜 이 AI를 움직이는 힘을 가져라.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순수 SMR 기업 10개에 초집중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밸류체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뒤에 운영 단계를 빼면서 장비를 넣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CEG를 뺐다라는 것은 모든 전통 SMR에서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를 뺀 이유는 아까 그 세 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MR, 진짜 SMR에만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저만 아는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냐면은 자, 원전 있죠. 누클리어 있습니다. 근데 내추럴 가스와 오일이 있어요. 이게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SMR 하면은 이 CEG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꼴 원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천연가스도 들어가 있거든요. 매출이 잘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뺐다라는 거고 SMR 10개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밸류 체인이 중요합니다. 원료를 공급해 와서 설계 제조를 한 다음에 대표적으로 오클로와 SMR, 뉴스케일, 파워 한 다음에 자, 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CEG가 아니라 장비, 아까 요거 보셨죠? 기계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이제 새로 나온 ETF의 컨셉이다라는 건데, 이 종목들이 되게 재밌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카메코와 센트러스, 이 에너지 퓨얼스, UEC라는 종목을 이렇게 써놓으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일단 해봤고요. 오클로와 SMR은 비중은 좀 낮췄습니다. 오늘은 장비에서 이 커티스 라이트이라고 하는 CW 코드를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BWXT 원자력과 부품 연료 제공하는 회사, 그 다음에 미디온테크도 재밌는 종목이거든요. 방사선 모니터링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원전의 위험성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장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엣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게 그나마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클로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돈을 실제로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인데, 이 장비 관련된 세 가지 종목은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미디언테크나 BWXT나 이 커티스 라이트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각각 살펴보면 미디언테크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소형 원전에서 방사선이 자꾸 나오니까 그 계측 감시하는 그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라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거든요. 이 BWXT는 미국에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커티스 라이트는 이 커티스가 이 프로펠러라는 뜻이거든요. 고출력 모터, 터빈, 발전기 돌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 만드는데 핵심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방사선이 삐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 미디언테크가 감시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심지어 이 미디언테크는요 얼마 전에 JP 모건에서 미드캐파 종목의 어떤 저평가된 종목 2개 중에 하나로 꼽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을 빼고 장비를 넣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설계하고 인증하고 요 원료를 가져온 포인트에서 이 건설 장비 측면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새로 나온 ETF의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코는 모든 이 원전 관련돼서 무조건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35달러에서 110달러 올라갔다가 86달러까지 떨어졌죠. 대부분의 흐름 자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세계 상위권이라고 한 이유는 1위는 카자흐스탄의 어떤 기업이고요. 카자흐스탄 2위가 이제 이 카메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코덱스가 설명해 놓은 것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웨스팅하우스는 보시면 원전 설계 서비스 회사거든요. 원래 기존의 카메코는 우라늄을 공급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요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것은 이 서비스 쪽에서 설계까지도 같이 해준다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공급과 설계,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기는 좀 어렵다.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사이클 원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카메코는 시총도 크고 결국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매출도 잘 나오고요. 결국은 ETF의 밸류체인과 산업의 전망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재밌게 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밸류체인이 원료였어요. 종목이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CCJ, 아까 보셨던 이 카메코가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나머지 3개 종목을 설명드릴 겁니다. 센트러스, 그다음에 에너지 퓨얼스, 그다음에 UEC라는 종목인데, UEC는 보통 SMR 종목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먼저 정리를 제가 한 줄평으로 해놨습니다. 순수 미국산 우라늄 재건 사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베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업사이클에 대해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원전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허가받고 승인받은 이 미국 내의 원전 시설이 재가동될 때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됐고 가동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재가동할 때 이미 승인받고 미국 내에 있는 이 공장들이 가동될 때 가장 큰 이 베타, 가장 큰 이 변동폭을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UEC의 장점이다 보니까 대부분 SMR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이 0.3달러였어요. 근데 17달러까지 폭등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에너지 퓨얼스도 재밌는 종목입니다. 보통 우라 ETF를 원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UUU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이 에너지 퓨얼스도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전의 밸류 체인을 보면 채굴, 그다음에 쓸 수 있게 우라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광 재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농축하고 가공한 다음에 원전에 투입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인 건데,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생산자가 아까 카메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대 우라늄 정제 재련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장기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라늄을 원료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퓨얼스입니다. 센트러스는 여기 보시면 연료 가공하고 농축하는 요 단계 있잖아요. 품질로 승부하는 사실상 가장 저농축 고순도의 우라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금으로 치면 순금 느낌이죠. 뭐 따로 가공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품질이다라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미국 에너지부하고 요 공급했을 때가 1년 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8년 동안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지금 조금 밀려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폭등했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 건데, 다들 보면 이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다,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 SMR이 좀 어려운데 또 재밌기도 해요. 그만큼 포텐셜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자, SMR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료 공급한 다음에 설계하고 제조 인증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장비 쪽이나 이제 운영 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게 장비 쪽에 CW, 그 다음에 미리온 테크놀로지가 있었고요. 원료 쪽에서 순도 높은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센트러스 에너지 있었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가 LEU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거고요. 설계 제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맨날 듣는 종목이 오클러와 SMR이죠. 둘 다 실적이 없어요. 근데도 얘는 주가가 1000%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주가가 500% 올랐다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상용화만 되면 요렇게만 지어주세요라고 인증만 받게 되면은 매출이 폭발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상용화가 실패했어요. 상용화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지만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27년까지 좀 보자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는 왜 1000%나 올랐냐 하면은 이미 에퀴닉스 아시죠? 데이터 센터의 최대 미국에서 전력 공급 MOU를 맺어놨거든요. 되기만 하면 내가 사줄게. 그다음 센트러스 아까 고순도 에너지 공급해주는 LEU 이미 또 공급하겠다라고 MOU까지 맺어놓은 상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이 오클로라는 회사는요, 이 전력의 어떤 병목 현상을 원전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 열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열쇠가 열리기만 하면은, 열쇠 구멍이 이렇게 있나? 열리기만 하면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고 상용화가 자꾸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포텐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포텐셜 두 번째 SMR이거든요. 소형 모듈 발전소를 구성하는 진짜 SMR이긴 한데 지금 보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태고 하이리스크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NRC 인증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 인증을 받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닝콜에서 밝히면서 좀 주요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SMR도 결코 만만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빠져있을 때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한다 하거든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은 이 카메코와 센트러스 에너지 퓨얼스, UEC 원료, 그다음에 설계 제조한 다음에 장비까지 가는 거예요. 장비는 요거를 지어주는 건데 방사선 관리하고, 그다음에 해군에다가 납품하는 종목, 그다음에 이 CW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엣지 자산 형태로 결국 세컨 웨이브에 투자하는 SMR은 자꾸 발전된 형태로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 이 장비에 집중하는 포인트는 처음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장비에 집중하는 SMR은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다 CEG거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근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바꿔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같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나중에 또 나오고 하면은 좀 익숙해지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정성들여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